윤 대통령 오늘 우리 시각으로 이제 저녁이죠. 다보스 포럼의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스위스에서도 세일즈 외교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오늘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또 범세계적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 회의인데요.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건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특별 연설에서 공급망 강화와 또 청정 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UAE에서는 40여 년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100년 미래를 기약을 했다면 이제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복합위기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고 구현해낼지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각인시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열린 글로벌 CEO와의 오찬 행사에서는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소개하면서 글로벌 기업 CEO들에게 한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윤 대통령의 모습이 주목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점심이라도 한번 대접하는 게 영업사원의 도의라고 생각해서 오찬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방에 동행한 우리 경제인들 앞에서 그때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했던 윤 대통령은 어제 오찬 모두 발언을 통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한번 뵙고 점심이라도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의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얼굴도 알려드려야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편하게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한국 시장도 열려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있으니 언제든 찾아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찬에 앞선 사전 환담에서는요, 국내 기업 총수들이 직접 글로벌 CEO들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우리 측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6명이 참석을 했고요. 글로벌 기업으로는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달라, 블랙스톤 등 15개 기업의 CEO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설계기업 퀄컴의 아몬 CEO 어깨를 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개를 했고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인텔 겔싱어 CEO를 윤 대통령에게 안내했습니다. 또 공식 일정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 주변에 있던 CEO들에게 이제 앉으시죠 이렇게 권하니까 윤 대통령이 벌써 조금 더 하시죠 라면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날 오찬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을 넘겨서 1시간 40여 분간 진행이 됐고요. 대통령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난 윤 대통령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e're inseparable. Thank you so much.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영광이고 앞으로 여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투자 요청을 받은 글로벌 CEO들도요,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소개한 오찬에서의 비공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CEO들은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높이 평가하고 또 투자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블랙스톤의 스테판 슈왈츠만 회장은 한국은 정말 영업하기 좋은 기업 친화적인 국가라고 평가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희 기업인 만큼이나 또 세일즈맨십을 보유한 훌륭한
훌륭한 세일즈맨이라며 우리보다 낫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또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천년 자원이 없어도 직업윤리, 교육, 또 엔지니어링 기술, 개방성으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지켜보고 싶은 가능성의 나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번 만남 자체로 큰 성과를 이뤘고 안목 있는 통찰과 조언을 들은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보고 조언을 들을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이 세 가지 성과라면서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오찬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제 베스타스 회사의 투자 신고식이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3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도 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UAE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억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윤 대통령이 풍력 터빈 제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로부터도 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3,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CEO들과의 오찬 이후에 참석한 베스타스 투자 신고식에서 헨리크 아네르센 베스타스 CEO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앞으로 3억 달러 투자를 통해서 한국의 대규모 풍력 터빈의 핵심 설비와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수출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신고한 건데요. 베스타스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상풍력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어서 기쁘다면서 한국이 아태 지역 풍력 발전 제조 허브로 도약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가 한국의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그리고 첨단 기술의 국내 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한국의 밤 행사에서는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가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은요. 이 다보스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국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로 올해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역대 3번째로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또 국내외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필리핀, 세르비아, 이라크 등 전 세계 각국 강요 30여 명도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오랜 시간 환담을 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힘을 보탰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한국의 밤 행사에서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유럽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와 가수 소양 씨, 또 한국적 흥을 담은 범 내려온다 안무로 알려진 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와 함께 떡갈비, 꼬치와 또 소고기 갈비, 찜, 그리고 닭강정, 비빔밥 등 한식 메뉴가 핑거푸드로 마련이 됐고요. 국내에서 생산된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인 오미로제, 또 전통주인 막걸리 등 만찬주도 식탁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I hope you will really enjoy yourself tonight. And everybody has to trust me. So,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Excellency Yoon Song-yeol. And please give him a warm welcome and a big hand.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로 이 홀로 들어오는데 술과 음식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손님들 초대해놓고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준비가 다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부산은 세계 2위의 허브 항만이 있고 매년 아시아 최대의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국제적인 산업 문화 융합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 부산의 특성을 살려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즐기시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제 행사에 아주 재미난 뒷얘기도 전해졌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취재진을 향해서 아주 뼈있는 농담을 던져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앞서 보신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이 자신을 촬영하는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다 캐논이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제품이죠, 캐논이. 그러니까 그렇게 농담을 던진 겁니다.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과거에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 기자를 보고 왜 애플 써요? 라고 묻거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찍으려는 기자단 가운데 한 명을 향해서 이분만 아이폰이네요 라면서 장난 섞인 말들을 했던 바가 있고요. 조선닷컴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이 회장 발언에 대해 며칠 동안 봤던 취재진들과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던진 농담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카메라에 포착된 이 회장의 뼈 있는 농담 직접 들어보시죠.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더니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나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만 있어. 또 어제 일정에서는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예술가 리더 간담회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전시 기획자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과의 만남 더욱 의미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간담회는요, 클라우드 슈밥 WEF 회장 배우자인 힐데 여사가 다보스 포럼에 방문한 김 여사를 위해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의 밤 행사에서는 김 여사와 슈밥 회장이 건배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간담회에서 만난 참석자들에게 예술은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어느 것보다 세상에 큰 울림을 줄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여러분과 같은 예술가들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 예술가들은 시대에 화두를 던지는 사람들이라면서 여러분의 의미 있는 메시지가 한국인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 이런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사임하는 등 지금 스위스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그 대표들을 아주 다수 초청을 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눈 대화도 이제 눈길을 끌고요.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의 대표를 어떻게 윤 대통령이 한 자리에 저렇게 모았을까? 이 부분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 기업들의 힘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의 상당 클라이언트나 그다음에 상대방으로서 계속 협력 관계를 맺어온 그 외국 기업들의 대표가 우리 기업들의 어떤 안내나 그다음에 초청에 따라서 저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글로벌 기업 CEO와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 상당히 어떤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 눈길을 모은 거, 이것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원래는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보다는 경제인들, 세계 이제 글로벌 CEO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곳이니까 저기에서는 사실 뭐 다른 안보 외교나 이런 게 설 자리가 별로 없죠. 그런 점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과 뭐 안내를 받아서 글로벌 CEO들과 어찌 보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뭐 투자 유치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대목이고요. 사실은 다보스 포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소할 텐데도 뭐 상당히 하여튼 이 세일즈 외교의 어떤 뭐 천병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순방에서 뭐 어쨌든 화두는 경제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민생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뭐 글로벌 CEO들을 만나서 뭐 투자 약속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행보 자체는 국가 경제를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순방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외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지금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있고, 그리고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순방 과정에서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이런 외교적인 실책이 가려서는 안 될 테니까요. 그 부분도 반드시 좀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조치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이 경제 성과를 가리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요, 대통령실과 재충돌 뒤 자맹 모드에 돌입한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 전 의원이 이제 자신이 그 정부직에서 해임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본 뜻이 아니다. 참모들의 어떤 왜곡된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나 전 의원 공개 일정 등을 취소하면서 자맹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나 전 의원은요,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낀 채 이 취재진들과의 접촉도 피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나 전 의원 측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의 입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했고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는 21일 정도까지는 숙고 모드를 이어갈 거라고도 알려졌는데요. 다만 나 전 의원 측은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요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저께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그 강력한 입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또 여러 가지 공개 행사에서 또 기자들 질문이라든가 했다가 또 다른 또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좀 침잠이나 숙고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선거 때 정말 몸을 던져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적인 관계도 있을 거고 공적인 관계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이런 뜻이 아닌데 왜곡해서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이 뭐 격노했다는 그런 흔적도 보이고 하니까 공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뒤섞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죠. 혼란스러운 상태다. 나 전 의원. 하지만 이제 자신을 향한 이제 친윤계의 공세에 대해서는요, 지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제 나 전 의원 측이 나경원 전 대표를 둘러싼 논쟁 팩트체크라는 글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요. 친윤계와 원내 인사들의 공격에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장제원 의원이나 당 초선 의원 집단 성명으로 나온 나 전 의원 본인이 그토록 원해서 맡겨진 2개의 장관급 자리를 무책임하게 수행했다는 주장이나 두 직책을 현직 행정기관의 장관 등 고위 관료와 동일시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게 골자입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직원 19명의 1년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하고 또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에서 제안해서 맡게 됐다고 했고요. 공직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나 전 의원은 민간기구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문제 삼은 대통령 참모의 발언이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그간 나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었던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도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안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났을 때 대통령실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알리고자 입장문을 낸 것 같다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요.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직접적으로 나 전 의원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집단 성명을 발표한 초선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초선으로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그 말을 좀 돌려서 해석을 하면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간신들에 둘러싸여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한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친윤을 말씀하시긴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행보들을 보면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뜻과 반대로 가고 현재 지금의 행보도 과연 지금 순방 나가서 열심히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행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주 직설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한 그 이후에 지금 나 전 의원 일체 지금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기자들이 접촉을 해도 어떤 답변 같은 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결국 이제 잠행 모드 내지는 숙고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저희 기자가 지금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듯이 일종의 입장문을 냈는데 그 제목이 나경원 전 대표를 둘러싼 논쟁 팩트 체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한 게요. 2개의 장관급 자리,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뭐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인력도 얼마 안 된다. 그다음에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제안해서 자기가 맡은 거다. 그다음에 민간구 위원장으로서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의 위원장으로서 기자간담회 발언을 했는데 그걸 왜 대통령 참모가 문제를 삼느냐. 결국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반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나 또는 일부 그 언론 매체들에서 나경원 전 의원장이 사실은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이런 것들이요. 작년 10월에 오히려 본인이 먼저 대통령실에 요구를 해서 맡았다.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네. 막 그 이제 그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해서 그 자리를 맡은 게 아니고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요구해서 본인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후 관계 제안하고 받아들인 쪽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아마 팩트 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장제원 의원도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직을 자기 그 어떤 정치에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이걸 맡아달라고 해서 맡은 건데 뭘 정치에 이용하느냐 뭐 이런 식의 아마 항변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일반적인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은 뭐 친윤계 유튜브들 중심으로 이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전 의원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본인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맹하고 숙고하고 하는 거는 벌써 끝났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불투명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최근 여러 곳에서 그 어떤 본인의 출마 문제에 대한 자꾸 의문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후 관계에 대한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전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나온 오늘 팩트체크 같은 부분은 지금 이 사안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그토록 원해서 받은 자리였는지 아니었는지 뭐 이 부분을 가리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을 가린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갈등 사이에서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나경원 전 의원을 집단적이고 또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병욱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빠른 결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야 본인의 입장이 확고해져야만 그다음에 또 다른 환경들도 또 정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순방 일정 때문에 그 결단의 시기가 미뤄진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빠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